출제가 됐어요. 게시사항은 이제 뭘 게시하고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냐? 등록증 게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 원본을 게시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고 그래요.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원본 게시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함수 같으면 법인은 이제 주된 사함수도 있고 분사함수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사함수는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본 게시한 게 아니에요.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고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등록증 원본. 법인은 주사무소에 법인 등록증 게시하면 돼요. 근데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게시해야 돼요. 어차피 등록증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보수가 얼마가 되고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게시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 다 원본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근데 자, 여기 보면 해당하는 경우만 게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다 게시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그러면 자격증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있다는 소리네. 중개인들.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중개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게시하지 않는다.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해당하는 경우 이 말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어차피 소공은 다 자격증 있을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은 없기 때문에 중개인은 게시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증서를 말한대요. 보증설정증명서, 보험증서를 말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험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원본. 보험증서도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 4가지인데 등록증, 자격증, 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 4가지인데 또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 없잖아요. 또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경공내 수료증도 아닙니다. 실무교육 수료증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이 4가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원본이라는 거, 실무교육이랄지 사업자 등록증이랄지 경공내 수료증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이 아니란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게시를 안 했다. 이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사유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1회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2회 때도 이번에 또 이 사무소 명칭하고 또 광고 있잖아요. 표시 광고. 이런 파트가 많이 또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해서 32회 때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파트 중에 하나고요.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봐드릴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둘 중 하나 문자를 써야 돼요. 아무 문자를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써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공은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호박이라 할게요.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요. 오이라 그랬지. 사무소 명칭 표기할 때. 자, 호박 공인중개사. 이 문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또는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쓰면
부동산 호박 중개 이렇게 쓰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호박을 중간에 또 썼어요.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 이것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써도 돼요. 부동산 중개 호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는 거죠. 문자 배열은 자유롭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공이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자, 이것이 중요한데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하는 경우입니다. 설치했을 때 이게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하는 경우 그랬잖아요. 이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라.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기하라. 위반하면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성명 표기할 때 5개 광고물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할 때 아무 성명이나 표기하면 안 됩니다.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제자분들이 이름이 안 좋다고 성명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판을 얼마나 좋게 걸려고.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개공이게. 자, 근데 중개인이 있잖아요. 중개인.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를 쓰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요. 중개인들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쓰면 안 돼.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따라 들어가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자를 쓰면 안 돼. 아예 쓰면 안 됩니다. 아닌 사람들. 그러면 위반하면 징역벌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에요. 징역벌금 들어가면 돼요. 징역벌금도 1년 이하하고 1,000만 원 이거 두 가지. 3년하고 3천원 아니에요. 아닌 자가 쓰면 무조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야,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과거에 여기 시도지사라고 나왔어요. 이게 틀려요. 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또 말 안 들면 민사집행법에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것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라는 거. 이 노란색 글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집행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지 다른 법에 의한 대집행이 아니란 거. 그리고 이제 간판 철거 철거해야 할 경우 개공은 다음 헌해야 되면 지체 없이 기간이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사무소 이전하면 종종 간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폐업하면 일 안 하니까 간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 취소할 때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철거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 간판 철거 사유입니다. 이때도 말 안 들면 대집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판 철거 관련 내용, 사유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